대법원 2022년 9월 선고 2020 도일만 1185 판결은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아서는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짚은 이야기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사건의 유무죄를 넘어서 피해자 진술을 바라보는 사법의 시선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든다. 사건은 군부대라는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시작된다. 상급자인 피고인은 하급자인 여성 군무원과 여성 하사에게 신체 접촉을 하거나 전화를 통해 성적인 질문과 자신의 성적 경험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자들은 당시 즉각적으로 강하게 항의하지도 곧바로 신고하지도 못했다. 오히려 가해자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계속했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문제를 제기했다. 원심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왜 그때 바로 거부하지 않았는가? 왜 오랫동안 신고하지 않았는가? 왜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했는가라는 질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근거가 되었다.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수치심보다는 혐오감에 가까웠다는 점도 원심은 의심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모든 접근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먼저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은 하나의 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사람마다 성정이 다르고 가해자와의 관계, 당시의 권력관계, 상황의 맥락에 따라 피해자의 대응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이 상정하는 마땅히 이랬어야 할 피해자상을 기준으로 진술을 재단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은 처음에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용인했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접촉은 언제든 거부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일부 접촉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 이후에 강제적인 행위까지 동의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를 끌어와서 정작 기소된 추행행위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았다. 피해자 진술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피해자의 증언은 한 문장, 한 표현만 떼어내어 볼 것이 아니라 질문의 취지와 전후 맥락을 함께 살펴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억이 일부 흐릿하거나 표현이 흔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곧 거짓이나 과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폭력 피해 진술에서 이러한 모습은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특히 군부대라는 특수한 환경이 강조되었다. 군 조직은 결속력이 강하고 위계가 뚜렷하며 소문이 빠르게 퍼진다. 이런 공간에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침묵하거나 가해자와의 관계를 겉으로 유지하는 것은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대법원은 명확히 했다. 통신 매체 이용 음란 부분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은 분명했다. 성적 수치심은 반드시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분노, 공포, 혐오감 역시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이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관계 경험을 캐묻고 자신의 성적 경험을 들려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성적 목적성이 강하며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 일반적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보았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일부 불명확한 표현, 신고 지연, 피해자의 감정 표현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의심하여 배척한 것으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은 말한다. 성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얼마나 이상적인 피해자처럼 행동했느냐가 아니라 그 진술이 전체 맥락 속에서 합리적인지 인간의 경험과 심리에 비추어 자연스러운지이다. 이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를 다시 재판대에 세우는 질문이 아니라 사건과 행위 자체를 제대로 보라는 요구로 남는다.